제가 뭘 다루냐면은 아까 주거 입지를 다뤘죠. 여기는 이제 상업 입지를 다루는 것으로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상권이 뭔가라는 것을 다룹니다. 상권이 뭔가. 자, 상권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상권은요, 일단요, 이거야. 상권이란 점포와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내가 25시를 두었어. 이럴 때 내 물건을 와서 팔아주는 영역, 이것을 이름하여 우린 뭐라고 한다? 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 뭐냐면은 모든 소비자의 공간 선호의 범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올 수 있다라는, 그죠? 그 범위, 그게 바로 뭐다? 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소비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소비와 경쟁력 있는 통상의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영역, 요것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안 오냐는 거야. 일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가려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 물건 가격에 비하여 내가 여기까지 걸어가는 데 들어가는 나의 칼로리 소모량, 지금 뭐냐면 칼로리 어떻게 해서 나온 거요? 밥 먹어서 나왔어. 밥은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갔어. 이게 있잖아요,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여기서는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의 가격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여기까지는 뭐냐면 내가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 이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근데 여기 가면은 내가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하니까 여기는 온다 안 온다? 여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요 안에 사람들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사람들이 반드시 온다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 왜? 사람마다 있죠, 지불하려고 하는, 그거 기대하려고 하는 그 비용,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도 여기서 요거 가는 것조차도 싫어. 왜? 게을러서, 나 같아서. 그럴 적에는 범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상권의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적에 그 가격이면 내가 만족한다 하면 그게 상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 뭐냐, 상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상가를 놨을 적에 주변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영역, 그게 바로 뭐다? 상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죠. 돼서요? 큰 게 좋은 거야, 상권은. 그런데 모든 산업들이 다 상권의 범위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를 들면 25시 같은 거 상권이 커, 아니면은 저 이마트 상권이 커?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거야, 사람들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것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을, 이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상권을 측정할 적에는요, 여러분들 설문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자, 현지조사법, 저게 설문조사하는 거야. 설문조사할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뭐냐? 이게 레일리 모형하고 허브 모형인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저게. 그래서 얘와 얘는 둘 중 하나가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와. 뭘로 나와? 계산 문제로 나올 적에 여러분들 틀릴 거야, 맞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계산 문제가 허프 레일리 얘기야. 너무 쉬워. 근데 이걸 틀리라서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허프와 레일리가 나오면은 계산 안 한다, 계산해야 된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이거 나 하나 맞추라고 준 문제구나 하고서 꼭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분 넘는다, 1분 안 걸린다. 30초는 계산해. 다 조건이 있어. 연습 좀 해놔야지. 그죠? 연습해 놓으면 30초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 문제로 꼭 나오니까 우리가 맞추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시장 확정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장 확정법은요, 교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시장 침투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얘는요, 은근히 시험 속에서 다뤄지니까 여러분들 요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장 침투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시장 속에 일반적인 상품들 이런 것들은요, 시장 침투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논리가 시장 침투법이에요. 자, 시장 침투법은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쓴다는 거예요. 레일리 법칙, 허브 법칙, 그 다음에 뭐 회귀 모형, 그 다음에 유축법 하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상권 이론은 공간, 그러니까 상권에 대한 공간 이론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시장 침투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시장 침투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면 내가 치킨집 하려고 해. 내가 치킨집 하려고 하면 지금 주변에 치킨집이 없다, 있다. 있어요. 이럴 적에 내가 치킨집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그런 방법이 이게 시장 침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붙어 있는 데가 좋아, 경쟁자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경쟁자는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내 물건의 소비자가 많은 데가 좋아, 내 물건의 소비자가 적은 데가 좋아. 내 물건의 소비자가 많은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거리가 얼만큼 떨어질 때마다 소비자한테 얼마나 내가 유인할 수 있는가,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놓는 것이 이게 시장 침투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법은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하고 독점적으로 내가 내 물건을 갖다가 파는 거야, 아니면은 영역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 영역을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25시가 있고 여기 CU가 있으면은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25시만 가고 어디까지는 CU만 가, 아니면 같이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되는 이 영역 사람들은 여기는 25시 갈 수도 있고 CU 갈 수도 있고 영역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침투법에 대한 기본 논리로서요. 여러분들 시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해? 중첩. 같이 공유하고 있던 중첩을 인정하는 거야, 저게요. 그러니까 경쟁자와 나는 여기 있는 내 소비자는 내 소비자만이야, 아니면 25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CU야. 그럼 내 소비자는 나한테만 와서 사, 아니면 25시 갈 수도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 내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시장 침투법에 대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 여기 있는 손님, 여기 있는 손님은 요로 주로 가겠어, 아니면 일로 주로 오겠어? 여기 있는 손님은 요쪽으로 가지 이쪽보다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요로 와, 아니면 요로 갈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시장 침투법 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 간의 거리 멀어지면 수요 어떻게 돼? 감소할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온다는? 어떤 사람은 25시 옆에 여기에 있어. 그래도 일로 올 수도 글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조건이 있겠죠. 근데 조건이 있는데 사장님은 비싸다고 했는데 비싸지 않아도 일로 올 수 있어. 왜? 여기가 훈남이야.
그러면 일로 갈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조건이에요. 그 상황은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그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냐, 1차 상권이라는 거하고 2차 상권에 대한 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할 적에 시장 침투법에선 그저 60% 정도가 이 영역 사람들이 와줘. 그걸 1차 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2차 상권은 뭐냐? 나머지 부분, 기타 지역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2차 상권이에요. 60% 정도가 와주는데 거기가 무슨 상권? 1차 상권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시장 침투법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내 물건과 동일한 물건 제품을 파는 시장이 존재할 때, 점포가 존재할 때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기법, 그게 뭐다? 시장 침투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공간 독점법이에요. 공간 독점법은요 뭐냐, 이렇게 중첩적으로 인정해. 아니면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게 되면 딱 잘라서 요 사람들은 A로만, 요 사람들은 B로만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을 독점적으로 주는 것, 저게 뭐다? 공간 독점법이에요. 중첩적으로 아니면 공간 독점에서. 이 공간 독점법은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당이에요. 뭐라고요? 성당은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저기에 있었어요. 그 어디야? 별내에 있었어. 그럼 별내 쪽에도 성당이 있죠. 거기 다니다가 이쪽 호평동 이쪽으로 이사 왔어. 그럼 별내 성당 가게 돼? 여기 성당 가? 공간을 독점해 줘요. 딱 특정 지역에 그 공간을 독점해 줘. 대표적인 게 성당이 되니까. 예, 우체국 공간을 독점해요. 이런 공간 독점법에 있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래의 의미로 공간 독점법을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체인점들이야. 체인점은 그러니까 일정 이격거리 주죠.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뜨야. 파리바게뜨 옆에다 파리바게뜨 또 저기 내준다, 아니면은 일정 거리 떨어뜨리게 해준다. 근데 그거 잘 지켜? 잘 못 지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설들은 그게 아닌데 그게 분명하게 지켜지는 건 성당이라는 거야. 성당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있죠. 공간 독점적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당 신부들은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개척교회는 공간 독점법이야, 시장 침투법이야.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막 기존의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고서 아마 멀리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저거하고 또 달라. 예, 제가 아는 분은 인천에 살면서 원주로 교회 다녔어. 예? 웃기죠? 그죠? 거기도 그렇게 그러고 있었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데 인간은 앞뒤가 맞아? 원래 안 맞아. 그래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공간 독점법이라는 건 특정 공간 그 영역을 나한테만 준다라는 것이 공간 독점법이로 이런 겁니다. 지역 독점, 거리 제한 이런 거 주는 업종, 이런 것들이 공간 독점법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프랜차이즈, 체인점 이런 것들이 있죠. 공간 독점법의 대표적인 거로. 이 주류 판매업은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25시도 주류 팔고 CU도 주류 파는데 무슨 공간 독점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참이슬은 경기도, 그죠? 그 다음에 입새 전라도? 예. 그 다음에 그거 뭐죠? 좋은 날? 좋은 데이. 좋은 데이. 경상도. 하데이 하잖아. 경상도 좋은 데이. 그 좋은 데이가 있잖아요. 이게 상가집 가면 아주 좀 안 좋아. 상가집 갔는데 술이 나왔는데 좋은 데이야. 이 입장 곤란하더라고. 웬 좋은 데이야. 어쨌든 그렇게 있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엔 그게 분명했잖아요. 뭐 금복주, 그죠?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그 뭐죠? 뭐 저기 CU가 아니고 시원. 이거 뭐 소주를 안 마시니까 모르죠. 예, 이런 게 공간을 독점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런 공간 독점 그런 영역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공간 독점법이라면 분산시장 접근법. 자, 이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여러분들 이거 아까 이거 여기 공간 독점법하고 시장 침투법의 이게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거야. 시장 침투법이나 공간 독점법의 특징은요, 어디나 소비자 밀도가 내 물건을 팔아주는 소비자 밀도가 다 어떻다? 골고루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공간 독점법하고 시장 침투법이었어요. 그런데요,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내 물건의 소비자는 인구 밀도는 같다 할지라도 내 물건의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어. 여기에 내 물건의 소비자가 몰려 있어. 또는 내 물건의 소비자가 여기에 몰려 있어.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내 물건의 소비자가 몰려 있어, 안 몰려 있어. 그러니까 분산시장 접근법의 특징은 소비자 분포가 동일하다, 소비자 밀도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한다. 소비자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분산시장 접근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 물건의 소비자가 다르다,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다는 것은 주로 어떤 제품일까요? 고급. 그렇죠, 고급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벤츠 자동차 저기를 그 자동차 대리점을 저기 뭐야 어디죠? 강원도 고성에다가 거기다가 대리점을 놓고 있어야 돼? 아니면 강남에다 놔야 돼? 왜? 소비자 밀도가 어디나 동일해? 아니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인구 밀도와 소비자 밀도의 차이점이 나는 것들. 예를 들면 골프채를 팔려고 해. 골프용품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달동네 옆에다가 골프 매장을 내야 돼? 아니면 저기다가 놓아야 돼? 그렇죠. 그 소비자 밀도가 다를 때. 낚시용품은. 그러니까 반드시 고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분산시장 접근법은 뭐냐면 매니어층이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그렇죠. 그 소비자 밀도가 분포되어 있는 그쪽,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거기를 찾아서 둬야 된다는 거. 이게 분산시장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특징이 뭐냐? 소비자 밀도 중점적으로 몰려있는 거기에 가깝게 둬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요, 사실상 조금 거리가 멀어도 여기에도 조금 살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여기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됐다는 것은, 돼 있다는 건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야,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탄력성에 대한 걸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구별이 안 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게 수요량, 공급량이에요. 이게 양이야. 여기는요, 이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그걸 변화시키는 요인을 쓴 건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뭘로 표시해? 가격으로 표시할 뿐이야.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문제는 얘가 가격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탄력성의 문제는 그대로 적용돼서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은 뭐는 외워달라? 양탄자가 무슨 뜻이요? 양이 크면 아니야. 양이 많이 변하면. 양이 크면이 아니야. 양이 어떻게 하면? 변하면. 양이 많이 변하면 뭐다? 탄력적이야.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멀면 안 가고 가까우면 오고 하면 교통비 탄력성이 어떤 거예요? 큰 거죠. 양이 변하잖아. 사람들의 양이 오가는 공급 수요자의 양이 변하죠. 그럴 때는 탄력성이 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무리 멀어도 와. 그 얘기는 교통비 탄력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다가 답이야. 그게 안 돼.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이거 예, 뒤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이거 있을 텐데요. 128페이지에서 설명 나오네요. 128페이지. 네,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요. 그래서 분산시장 접근법은 교통비 탄력성이 큰 제품이다,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제품이다. 작은 제품이야. 멀어도 온다야. 멀어도 온다는 것은 교통비가 변해도 소비가 많이 준다, 줄지 않는다. 그 뜻이야.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안 될까? 탄력성. 양이 많이 바뀌는 건데 양이 안 변해. 그러니까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요, 분산시장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냐, 매니어층이 형성되는 전문용품이 분산시장 접근법이에요. 특정 수요계층. 그러니까 소비자 밀도가 동일하다, 소비자 밀도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산시장 접근법 요걸 이용한다. 돼서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거기에 적혀 있는 고급 가구점, 그다음에 전문 브랜드 이런 것들 상권을 정하는 그런 영역에서 보통 쓰인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 고개 두십시오. 시험에서 다뤄져요. 기존 제품들이 있는데 내가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해. 무슨 접근법? 시장 침투법 정답입니다. 그다음 내 물건의 영역을 전문적으로다가 공간을 내가 독점하게 돼. 뭐다? 공간 독점법. 소비자 밀도가 다른 곳, 여기에 시장 확정하는 방법, 기법. 뭐다? 분산시장 접근법으로. 분산시장 접근법은 어떤 용품? 전문용품. 일상용품은 뭐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시장 침투법을 갖고 우리가 다룬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시장 확정 기법으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요, 가능한 한 제가 책에다가 조금 일부러 적게 썼어요. 자, 레일리의 그 보면은요,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뭘 이용해? 만유인력 법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겁니다. 물리학적 결정론이에요. 물리학적 결정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중심지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요, 이겁니다. 중심지 크기에 비례해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됐어요?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여기에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요, 일단 제가 결정론적, 물리학적 결정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 레일리는요, 무조건 두 도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요? 예, 레일리는요, 특징이 뭐냐면 도시가 3개가 되고 도시가 4개가 될 적에는 인력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여러 개의 도시 간에는 인력 작용을 설명한다, 설명 못한다. 반드시 몇 개일 적에? 그런데 2개인데 그 2개가 여기서 상정가의 크기라 그랬죠. 근데 이 상정가의 크기가 도시에 의해서 결정돼요. 도시 인구로 이야기를 전개해요. 뭘로 전개해요? 도시의 인구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야기를 전개해요? 자, 그래서요, 레일리 한번 이론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에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A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400만이에요.
B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900만이에요. 됐어요? 여기에 C라고 하는 마을이 존재해요. 뭐가 있어요? 여기 이 마을에는요 인구가 얼마냐면 2,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몇 명의 인구요? 2,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적에 이 C 마을 사람들은 A도시, B도시를 놓고 볼 적에 불타는 금요일, 오늘이요. 불금, 저녁 때가 되면은 마을을 비우고 도시에 진출해요. 왜? 놀러. 그러면 놀러 가면은 가가지고 눈으로 구경만 하고 오게 돼? 아니면 당연히 돈 쓰게 돼?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상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돈을 쓰고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A도시로 갈래? B도시로 갈래? 왜? 그거예요. 인구가 두 도시 간의 인구의 크기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된다는 거야. 인구의 크기.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이 도시까지의 이 거리, 이 도시의 이 거리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얼마 4km야. 반면에 이 도시까지의 이 거리, 이 도시의 거리는 이거 얼마나 19km야. 그냥 9km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까운 데 가고 싶어? 먼 데 가고 싶어? 가까운 데, 먼 데? 독특하시네. 아니 그거 말고 이미 이 문제는 이거는 아까 인구의 문제는 우리가 다뤘죠. 인구를 놓고 이제는 차치하고 거리만 놓고 볼 적엔 어느 쪽이 더 당겨요? 가까운 쪽이 당겨요. 그죠? 나 하와이 가고 싶어. 근데 너무 멀어서 제주도 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가까운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레일리는 사람을 당기는 요인은 인구지만 거리는 사람을 당기는 요인이다. 거리가 멀면 안 가려고 한다. 안 가는데 물리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안 가니까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거리의 뭐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거리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시간 많이 들어서 싫어. 거리가 멀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싫어.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는 건 한 가지 요인이다, 두 가지 요인이다. 그래서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서 요 2,000명의 인구가 나뉘어진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일단요 최소비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뭘로? 900만, 400만인데 만자 끌고 다닐래? 만자 버릴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씩 또 있는데 끌고 다닐래? 버릴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기는 요인의 비는 4대 9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거리도 4km, 9km죠. 그죠? 4km, 9km 이걸 어떻게 하라? 그냥 거리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4와 9는 약분돼 안 돼? 약분 안 되니까 최소비로 이렇게 해.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러면 이거 지워지니까 얼마? (4분의 1 대 9분의 1은 9대 4인 거 모르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4분의 1 대 9분의 1은 몇 대 몇? 9대 4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9대 4라는 것은 전체 합치면 얼마야? 13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가고? A도시로 가고 13명 중에 4명은 어디로? B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인구가 2,600명이라면 아까 2,000 썼죠? 2,600명이라고 합시다. 2,600명이라면 2,600명이 몇 대 몇으로? 9대 4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로는 얼마가 가고 일로는
9니까 1010 13으로 봐야죠. 13이죠? 예, 그러니까 9면 이쪽은 얼마? 1800명. 이쪽으로는 얼마? 800명. 이게 9대 4예요. 저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계산기 두들기면 돼. 어떻게? 2600 나누기 13을 해야죠. 전체는 합쳐서 13이죠. 나누기 13 곱하기 얼마? 9 하면 1800 나와요. 이쪽은 어떻게? 2600 나누기 얼마? 13 그리고 얼마 곱해? 9 4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요. 계산 문제는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아니면 아주 깔끔하게 나와? 깔끔하게 나와. 그러면 여기 거리의 비가 2대 3이야. 아니 거리의 비 4대 6이라고 할까요? 여긴 4km고 여긴 6km예요. 자, 그럴 적에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야. 일단 당기는 인구의 최소비는 몇 대 몇 나왔어요? 그 다음 거리의 비는 4대 6으로 쓸래? 요걸 최소비니까 2대 3으로 쓸래? 4대 6은 얼마? 해가지고 여기 2구 여기 3인데 거리의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줘? 그러면 이건 몇? 이건 얼마? 그러니까 2600명 중에 이쪽으로 몇 명? 1300명. 이쪽으로 몇 명?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마을 사람 2600명이 전원이 다 놀러가 아니면 젊은 애들만 놀러가? 그냥 50%만 놀러간대. 50%만 놀러가면 2600명 중에서 몇 명만? 1300명만 놀러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0이니까 9대 6이니까 여기는 몇 명? 900명. 9대 4죠? 여기는 400명 1300명이 저렇게 900명 400명 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절 좀 보십시오. 가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쓰고 온대. 1인당 얼마씩 쓰고 와? 평균 잡아서 1인당 15만 원씩 쓰고 온대요. 그러면은 B 도시에 가서 소비하는 소비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 400명. 이리로 가죠. 1인당 얼마? 15만 원 쓰니까 전체 얼마? 6천만 원이 답이겠네요. 아니요, 6억이네요. 6억이 답이겠네요. 15만 원씩 쓰다 보니까 얼마를 쓰고 오게 된다? 예, 6억 소비하고 온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 쉬워? 무조건 무슨 비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 최대비, 최소비. 최소비. 한번요 레일리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자, 20번 한번 볼까 합니다. 20번. 20번 문제 봤어요? 자, A 도시는요, 여러분들 인구가 얼마야? 인구가 10,000명. B 도시는 인구가 얼마? 여기에 C 마을 사람들이, C 마을은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어요? 9,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가서 놀러 간다는 거야. 그런데 자, A까지 거리는 얼마래요? C에서 A까지 1km. B까지 거리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몇 대 몇? 10,000 대 5,000은 몇 대 몇? 2대 1. 2대 1 안 돼? 10,000명은 5,000명의 2배인 거 몰라? 거리의 비는 그 인구의 비는 2대 1. 최소 비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의 비는 몇 대 몇? 해서 제곱. 이건 몇 대? 2대 얼마? 4분의 1. 양쪽에 4를 곱하니까 8대 1. 그러니까 이쪽으로 몇 명?
8,000명이 가요. 이쪽으로 몇 명? 8,000, 1000이 답이야. 몇 번이요? 8,000, 100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어려워? 더럽게 쉬워. 더럽게 쉬워요. 이따가 또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8,000명, 1,000명.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레일리의 정리 다시 한번 합시다. 레일리는 특징이 물리학적 뭐다? 예, 물리학적 결정론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두 개의 상점의 크기에 비례,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한다는데 그 중심지는 뭐라고요? 크기, 인구다. 인구의 크기다. 그 다음 거리에 단순하게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레일리 일적엔 중심지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될 적엔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레일리는 반드시 두 도시에 대하여 다른 제3지역에서 그 도시 두 개의 도시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레일리 이론이에요. 그리고 레일리 이론은요, 결정론적이라는 건 얘는 무조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레일리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만 계산 문제를 풀 적엔 이걸 그냥 풀자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약분해 가지고 최소비로 나타내자. 그러면은 값이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나온다라는 것이 레일리 이론입니다. 그 다음 캔버스 모형입니다. 이건 됐어요. 이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쓴 거잖아. R 자승분의 M. 자, 캔버스 모형은요, 레일리 이론을 통해서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십시오. 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많이 가겠죠. 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 있을 적에는 여기로 가는 인구하고 여기로 가는 인구가 반반 같아진다는 거야. 달라진다, 같아진다. 그때 요 특정 지역, 여기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뭐의 이론이다? 캔버스 이론으로, 캔버스 이론은 그래서 분기점 모형이라 그래요. 어디가 이쪽으로 가는 쪽하고 이쪽으로 가는 쪽이 딱 같아지는 쪽으로, 이거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고 A로 많이 가고, 이거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B로 많이 가고, 이걸 결정해 주는 요 지점, 이게 어딘가를 찾는 것이 무슨 이론? 분기점 이론으로. 여러분들 분기점 그 캔버스 모형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두 도시 간의 경계, 그죠? 요걸 찾는 것으로 제가 거기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그 123페이지 밑에 보면은 루트 나와. 뭐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 루트 계산해 못해. 예? 무슨 루트까지 계산해? 그리고 학개론에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딴 거 쓰면 돼, 안 돼? 무슨 놈의 루트야? 그래서 루트 쓰는 거다, 여긴 그냥 푸는 거다. 그냥 푸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요 레일리에 의할 적에는 A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R, 예, 요게 레일리 모형으로 요게 몇 대 몇이 되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M1, M2는 뭐예요? 두 도시의 인구. 그 다음에 R1, R2는 C라는 도시로부터 그 두 도시까지의 뭐다? 거리였어요. 세 번째 도시로부터의 그 두 개의 도시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기점 모형에 의할 적엔 요걸 구하게 되면 이때 이 R1, R2 해가지고 요걸 구하게 되면 요게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분기점은 몇 대 몇이 나와? 이게 무조건 1대1이 나오는 거야. 몇 대 몇? 1대1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몇 대 몇?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1대1이니까 이게 1이 되려면 이거 성립하면 돼. 이거하고 이게 같아지면 1이잖아. 요거하고 요거 같아지면 뭐가 돼? 1이잖아. 저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같아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이걸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비로 나타내면 돼. 뭘로 나타내면? 자, 시험 문제가 자 작년에도 나왔죠. 이게 루트 쓰지 마. 너무 쉬워. 자, 예를 들면 A 도시가요, 인구가 얼마냐면요, A 도시의 인구는 80만이에요. 됐어요? B 도시가 있습니다. 180만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0km입니다. 이때 분기점이 어딘가를 여러분한테 찾으래요. 그럼 이렇게 하려는 거야. 만끼리 어떻게? 지워. 동그라미끼리 지워. 최소비면 8대 18이 최소비야. 또 약분해야 돼. 2로 나누니까 몇 대 몇? 4대 9 나왔죠. 됐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4는 뭐의 제곱? 4는 뭐의 제곱인가 찾아요. 9는 뭐의 제곱? 거리의 비가 몇 대면? 거리의 비가 2대 3이면 답인 거야 이거. 그러면요 20km가 2대 3이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전부 몇 개로 쪼개? 2대 3이니까 5개. 5개로 쪼개니까 요거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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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로부터 몇 킬로? A로부터 몇 킬로? 8km. B로부터 몇 킬로? 그게 답인 거야. 분기점은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면 캔버스 모형은 레일리 모형을 갖고 뭐 하는 거다? 분기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분기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는 거기에 골치 아프게 공식들 써놓고 했는데 그 공식을 이용한다. 그냥 여러분들은 최소값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가.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요. A 도시는요, 인구가 12만이에요. 얼마요? 인구가 12만이에요. 그 다음에 B 도시는요, 여러분들 인구가 얼마냐면요, 27만이에요. 얼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도시의 거리는요, 이거 10km야. 이때 분기점 찾으래. 됐어요? 그러면 만자 어떻게? 그리고 12와 27은 뭘로 약분돼? 3. 그러면 이건 얼마야? 얘는 4는 뭐의 제곱? 9는 뭐의 제곱? 거리의 비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몇 킬로? 그러니까 요게 분기점이야. A로부터 몇 킬로? B로부터 4km 6km가 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렇게 쉬운 거요. 연습 조금만 하면 여기 무조건 맞추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 거기 캔버스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허프 모형이에요. 자, 허프 모형은요, 여러분들 레일리의 도매인력 법칙을 뭐 했대요? 수정하고 보완했대요. 그래서요, 레일리는 무조건 뭐냐면 이거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거든. 근데 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결정론, 물리학적 결정론에 입각해서 다룬다, 아니면 확률 개념으로 다룬다. 확률 개념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뭘로 다뤄? 확률 개념으로 다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허프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허프는요, 또다시 레일리와 차이가 나는 것은 레일리는 도시와 도시 간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허프는요, 대도시 내에서의 쇼핑 결정이야. 대도시 내에서야. 한 개의 큰 도시 내에서 매장과 매장과의 관계를 다뤄요. 다시요, 여러분들
허프와 레일리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레일리는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논했어요. 근데 허프는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를 논했다. 대도시 내에서의 매장과 매장과의 관계를 논했다. 매장과 매장과의 관계를 논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레일리는요, 여러분들 결정론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야. 그냥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인력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한다였어요. 근데요, 허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요것이 맞는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성향,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개념이야? 확률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연적인 장애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 집하고 요 집 여기 있는데 여기 25시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근데 여기 강이 흘러. 요 거리는 50m밖에 안 돼. 강이 흘러. 근데 이쪽에 CU가 있어. 근데 요건 몇 미터? 50m. 이거는 1km야. 그러면 이 강은 뭐 깊은 강은 아니야. 깊은 강은 아닌데 가려면 종아리 걷고 가야 돼. 신발 들고 가야 돼. 잘못하면은 저기 발가락에 상처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일로 갈래? 아니, 그날 컨디션에 따라 바뀌겠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갈 수 있어? 종아리 걷고 신발 들고 양말 벗고 일로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일로. 즉 뭐냐면 주민들의 성향이나 주변의 자연 상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25시가 있고 여기 CU가 있어. 이건 500m야. 이건 1km야. 됐어요? 이건 얼마? 여기는. 근데 내가 이쪽으로 옛날에 가다가 개똥 밟은 적이 있어. 그래서 왠지 그쪽으로 가기 싫어. 그러면 여기를 건너뛰고 어디로 갈 수도, 이렇게 개인들의 성향,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론이다? 레일리는 이런 건 논해? 아니면 무조건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 다음에 도시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매장으로 치면 매장 규모에 비례하겠죠. 근데 허브는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구매 성향, 이것까지 논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거시적으로 본 거다, 미시적으로 본다? 미시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M안하고 여기 할 때 이게 뭐냐면 매장 규모가, 여기는 예를 들면 이거야, 2000제곱미터야. 여기는 A램트라는, 여기는 매장 규모가 4000제곱미터야. 대도시 내에 있는 두 개의 매장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적에 여기는 500m, 여기는 뭐 1km,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했다면, 아까 레일리는 뭐였어요?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뭐 400만, 여기는 인구가 100만. 한마디로 누가 더 크게 보는 거야? 인구에 비례한다는 레일리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한 개 도시 내에서, 어떤 도시 아까? 대도시 내에서 매장과 매장과의 관계를 논해요. 그러니까 뭐다? 미시적이야. 됐어요? 예, 그 다음. 그래서 레일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허프의 경우는 이렇게 거리 멀다, 거리 가깝다 해도 무조건 제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알파승이야. 소비자 심리 상태나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알파,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간 마찰 계수라고 해서, 저 공간 마찰 계수는 반드시 2다 아니면 2가 아닐 수도 있다. 소비자 심리 상태에 따라서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허프의 이론의 특징이에요. 2다, 2가 아닐 수도 있다. 2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단 점포의 크기에는 비례해. 아까 인구에 비례해서 점포의 크기야. 여긴
뭐에 비례해? 예, 점포의 크기에 비례해. 그런데 점포의 수도 연관을 해. 모두? 저 좀 보십시오. 레일리에 의할 적에는 도시가 3개, 4개, 5개 있어도 풀었어? 아니면 반드시 2도시였어? 근데 여기는 점포가 2개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가 하나 있어도 2개 있어도 3개 있어도 몇 개가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점포의 수가 몇 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 이론이다? 허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점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개의 점포를 선택하는 확률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갈 적에 여러분들 같으면 기왕이면 점포 큰 데로 가, 작은 데로 가? 예, 점포의 크기에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니면은 공간 마찰 계수라고 해서 별도의 마찰 계수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요. 레일리에 의할 적에는요, 공간 마찰 계수는 그러니까 무조건 2야. 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근데 허브는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반드시 2다, 2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공간 마찰 계수가 변할 수도 있어. 그래서 2로 고정했어, 고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론이라고 그랬나요? 확률 이론이라고 했나요? 확률 이론이라는 거야. 소비자 심리 상태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개똥 밟았다는 이야기 왜 했겠어?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의 심리 상태는요, 점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같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내가 사는 지역인데 여기는 뭐냐면 A라는 매장이 있고 여기는 B라는 매장이 있어서 방향이 아까처럼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방향에 있어요. 같은 방향에 있어도 내가 A를 건너뛰고 B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B의 A보다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더 다양하고 더 많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A로 반드시 간다, 아니면 A를 건너뛰고 B로 갈 수 있다. 물론요, 이거예요.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다 있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구비되어 있는 물건이 다양하다면, 그러니까 다른 물건들이 종류가 많다면 A에서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B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물건은 A에서도 사는데 혹시라도 B에 가면은 그 물건 말고 다른 물건까지도 살 수 있을까봐 결정되지 않은, 내가 지금 살려고 결정하지 않은 다른 물건까지도 생각하면서 B까지 갈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심리 상태는 결정되어 있어, 안 결정되어 있어? 이게요, 여러분들 미시세계라 그래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한마디로 있잖아요, 개개인의 법칙은요, 개개인의 법칙은 전체 법칙하고 달라요. 전체는요, 딱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지 몰라도 개개인은 아니야.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 때렸어. 그럼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A는 B를 같이 팬다가 답일지 몰라요. 전체, 모든 인간의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나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반드시 그게 답이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3대 때리고, 한 대 맞았는데 3대 때리고, 그죠? 달려들어서 3대 때리고, 어떤 사람은 발길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칼 들고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나타나는 게 개개인에 있어서. 그런 사람만 있어? 어떤 사람은 오른쪽 뺨을 내면서 이쪽도 하고 한 대 더 따라 때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개개인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이론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찰 계수가 변할 수 있다. 무조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론이다? 허프 이론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찰 계수는요, 여러분들 보통요, 교통 조건이 안 좋으면 마찰 계수는 크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전문용품이나 일상용품 마찰 계수 크다 작다, 이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탄력성,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전문용품이 이런 거에 비해서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허프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허프 이론의 결정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허프 이론은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쇼핑하는 소비자의 그 상황, 이것을 결정할 때 결정론에 의한다 아니면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즉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다? 행동하는 소비자야. 아까는요, 여러분들 레일리는요, 소비자의 성향, 소비자의 어떤 거 이런 게 결정해 아니면 무조건 R제곱분의 M이야. M분의 그죠? R제곱분의 M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행동하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이고 확률 이론입니다. 됐어요? 자, 이겁니다. 소비자는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게 돼. 그죠? 그래서 선택된 상품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심리적이니까 소비자 심리가 중요하니까 가능한 한 소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거요. 이마트 같은 데서는 소비자를 당길 수 있는 물건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 이마트 같은 데는 신상이나 아니면은 물건 신선 상품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신선 제품들은 오늘을 넘기려고 해요, 안 넘기려고 해요? 예, 그런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가 그 동네마다 있는 할인마트들 있잖아요. 저가마트들. 그러니까 이마트와 마주보고 있는 요 앞에 두산 위브의 그 할인마트. 거기는 어떤 제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합니까? 양 많고 싼 거. 오늘도 오는데 나 사고 싶었어. 뭐 양파 한 자루에 8,000원이래. 양파 한 자루에 농산물 시장 가도 2만 원일 텐데 저거 왜 이렇게 싸? 하니까 속으로 다 어렸을 망정 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면 10,000원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 그래 구입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 선택된 상품, 이걸 나름대로 특화된 상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이라도. 그 양파 한 자루 이마트 가면 어떻게 될까요? 2만 원이라니까 진짜로. 근데 저게 8,000원이야 거기 내놓고. 근데 걔는 항상 한정 가격이죠. 모든 제품을 그렇게 하진 않고 특정하게, 그죠? 근데 나 그거 몇 번 봤어. 여기 그렇게 싸게 하는 거. 어떨 때는 달걀값 한데 달걀 한 판에 1,500원에 파는 적도 내가 본 것 같아. 다 한꺼번에 5판 사야 가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달걀을 5판씩 사가기는 그래서 내가 안 사가. 뭐요? 그래, 내가 가격 얘기, 농산물 가격 얘기하면 이분이 또 정답이더라고. 항상. 얼마라고요? 12,800원. 근데 몇 킬로냐에 따라 달라지지. 몇 개? 몇 킬로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요. 예? 그거 봐요. 이렇게 소비자가 다 다르잖아요. 얘기하는 게. 이게 허프 이론이라는 거예요. 허프는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돼서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 하지만 일반적일 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 중심지 어떻다? 건너뛸 수. 이거야, 이거. 여기가 더 많은 다양한 상품을 갖고 있다. 이게 고차 중심지야. 그러면 얘를 건너뛰고 일로 갈 수도 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허프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고차 중심지일수록 수송 가능성은 더 확대된다. 그 얘기는 더 먼 곳까지도 어떻다? 온다.
더 먼 곳에서도 온다. 교통비 탄력성이 작아진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누구 이론이다? 허프 이론이에요. 아, 근데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 때가 아닌데 너무 끌었어. 예,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어. 그죠? 예, 아이 참. 예, 그다음에 빨리 할 거야 그냥 막. 예, 일단 쉬세요. 125페이지의 크리스틀러 이론을 우리 4교시부터 다루겠습니다.